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어제장 간밤 뉴욕 증시는 현선물 쪽에서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애플쇼크와 그리고 방송이 지난 이후에 발표된 제조업 지표의 부진으로 인해서 지수 하락을 좀 견인한 상황인데요. 어제 뉴욕 증시는 2% 이상의 급락을 좀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자, 애플바이 쇼크가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정말 다양한 미국의 고용 지표 발표가 있었고요. 거기에 또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 또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이슈 속에서 시장을 영향을 줄 수 있는 각각의 이슈들이 많이 또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신세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장의 신세계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과도 인사 나눠볼게요. 먼저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오늘 다양한 경제 지표들 발표가 되고 있고 또 모든 이제 시장의 관심은 또 미중 무역 회담에 쏠리고 있습니다. 7일과 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면서 또 오늘 자세한 소식들 주요 외신들이 보도를 했는데요. 또 그와 관련된 소식들과 또 속보까지 잠시 후부터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요일 저녁 신세계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혜용 마스터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올해 첫 방송이시죠? 네. 네. 신세계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올해 첫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이제 해외 선물이라든가 각종 금융 상품에 대해서 투자하신 분들 돈 많이 버시길 바라겠고 오늘 별똥별이 떨어진다네요. 네, 11시 30분에. 네. 여러분들 창밖 한번 보시고 소원 한번 비시면은 좋은 일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셧다운 관련해갖고 얘기를 좀 드릴 예정인데, 이제 파월 연설을 지금 앞두고 있는 여건 내에서 달러 인덱스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미 증시가 당분간 이 구간대에서 랠리를 펼칠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 곧 있을 11시 20분 정도부터 별똥별 떨어진다고 하는데, 저희 신세계 함께 하시면서 또 바깥에 하늘을 바라보면 별똥별 바로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좋은 전략이잖아요. 제가 네. 별똥별을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네. 저도 봤어요. 군대 있을 때 훈련소 때 봤어요. 근데 네. 좋은 선임 만나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네. 네,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은 꼭 이루어지시길 늘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별똥별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무엇보다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현재 여러분들이 또 진입하시고 싶어 하는 종목과 그런 시장에 대한 뷰를 신세계를 통해서 함께 하신다면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해영 마스터님과도 인사를 나눠봤고요.
있고요. 현재 지금 시장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고용 지표가 상당 부분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발표 확인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업률이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의 12월 실업률이 3.9%로 나온 상황입니다. 월가 예상치인 3.6% 예상치를 좀 상회한 수치고요. 자, 그리고 다음 이슈도 살펴보시죠. 지금 12월 고용이 일단 31만 2천 명으로 이 역시 월가 예상치인 17만 6천 명을 대폭 상회한 수치로 나온 상황입니다. 지표 발표와 함께 지수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좀 변동성이 나왔었던 상황이었고요.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연은 총재 쪽에서의 발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연초에 이런 지표를 확인하다 보니 금리 인상에 대한 여러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당장 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를 못 느낀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사실 이런 지표 발표가 좋은 성적을 나왔기 때문에 이 금리 상승에 대한 요건을 좀 맞춰주고는 있지만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당장 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반대적인 의견을 내놓는 것 같고요. 역시나 대차대조표 축소 변경 지지를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채권 매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왔고 채권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자산에 대한 부분을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부분을 축소하는 것을 변경 지지를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또 다른 발언이죠. 올해 한두 번의 이상 금리 인상을 여전히 전망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라증권 쪽에서는요. 두 번째 브렉시트 국민투표 가능성이 증가했다라는 브렉시트 소식까지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 발표된 지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드렸고요. 현재 시각은 11시 7분입니다. 현재 시각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살펴드립니다. 시세 보시죠. 네, 전일장 현선물 쪽에서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던 지수에 대한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 S&P 500 지수부터 살펴보실까요? 전일장의 하락으로 마감이 됐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1% 이상의 상승으로 S&P 500 지수 흘러가고 있습니다. 2479.2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표 발표 이후에 좀 등락을 거듭한 이후 다시 현재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12%의 상승세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전일장 현선물 쪽에서 모두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전일장보다는 더 높은 수치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6,251.75포인트로 1.30%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보시죠. 전일장에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하지만 추가 상승을 못하고요. 현재는 0.27% 약보합권으로 1.1433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그리고 골드 함께 보실까요? 자, 골드는 최근에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오늘장은 추가 상승하지 못하네요. 전일장 1,296달러까지 기록을 하면서 0.75%의 상승세 이어갔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1,290달러도 다시 이탈이 되면서 1,287.5달러 선으로 0.67%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0달러대 초반까지 밀렸다가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오일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오일은 계속적인 상승을 이어가면서 현재는 2% 넘는 탄력 보여줍니다. 48달러가 방금 전에 다시 회복이 됐고요. 48.01달러 선으로 2.52%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수에 대한 부분은 전일장 현선물 쪽에서 모두 하락 마감이 됐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고용지표 발표와 함께 다시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과 S&P 모두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중반대 가격을 회복한 이후에 후반대 가격대까지 노려보고 있고 골드는 1,290달러 돌파 이후에 추가적으로 1,300달러까지 도달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지표 발표도 있고요. 이제 넘어가는 시간에는 파월 의장의 연설도 있고 거기에 재고 발표도 있는 상황인데 외신 쪽 소식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정리합니다. 네, 미국 금융시장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는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이 올해 한 번 이상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을 제로로 반영을 했고요. 지난 2일 해당 수치는 16.8%였습니다. 네, 반면에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요, 2일 9.6%에서 3일 약 50%로 급상승을 했는데요. 연준이 이제 지난달 FOMC에서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전망을 했지만 시장은 이 계획에 대해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홀로 호황을 보이던 미국 경제도 지금 현재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주요 기관들의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블랙스톤 부회장은요, 올해 S&P 500 지수가 15% 상승해서 사상 최고치에 이를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연준이 올해 금리를 전혀 올리지 않을 것이고 또 경기 침체의 기미는 2021년까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S&P 500이 올해 15% 오르면서 장중 사상 최고 기록인 지난해 9월 21일을 뛰어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낙관적이면서 펀더멘탈 역시 탄탄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되는 혼란의 피로감을 느껴서 이렇게 미국 증시의 투자자들이 또 하나의 걸림돌을 마주하게 된 것을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다라면서 마켓워치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와 함께 파월 연준 의장이 공개 석상에서 이 발언을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두렵다라면서 밝히고 있습니다. 증시가 연초부터 지금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연준이 올해 금리를 2번 인상을 과연 할 수 있을지 이제 의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지표와 파월 의장 발언이 한층 더 주목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라면서 마켓워치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우존스에서는요, 어제 말씀드린 애플의 충격, 이 부분이 이제 다른 미국의 기업들로 속속들이 확산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미국 경기는 나홀로 호황을 보여왔지만 이제 영향을 받는 모습,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는 것 같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이렇게 얼마나 미국 기업들이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다라면서 이제 애플발 쇼크에 대해서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런 만큼 다른 미국 기업들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또 아이폰 시대 가장 어두운 날이라면서 애플 목표가가 지금 $100다라는 지금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애플에 대한 전망이 좀 어둡다는 소식이고요. 이 트럼프의 경제 고문 발언인데 애플 이외의 다른 미국 기업들도 이 중국의 경제가 둔화되는 것에 타격을 받고 있다라는 또 지금 말씀드린 소식과 비슷한 맥락의 발언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제대로 된 약세장에 진입을 한다면 현재까지의 매도세는 아직 시작에 불과한 수준이다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마켓워치에 따르면 소시에테 제너럴의 한 헤드 발언인데요.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가 이렇게 고점 대비 20% 떨어졌다는 이 점에만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3대 지수 모두 급 하락하면서 약세장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렇게 고점 대비 20% 하락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약세장 의미이긴 하지만 제대로 된 약세장은 지수에 편입된 종목 중 3분의 1 이상, 즉 50% 정도 이상의 주가 하락을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P 500을 봤을 때 종목의 9% 정도만 50% 이상 주가가 하락했다라면서 이런 지적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증시의 변동성 확대를 예견한 한 전문가가 신용시장에 거품이 있다라면서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고수익을 노리고 레버리지론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면서 확실히 거품이 심각하고 이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한층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을 내놨습니다. 채무가 이미 많거나 또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한 대출을 지금 의미하는 게 바로 레버리지론인데요. 차입자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까닭에 이제 금리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미국에서는요, 이 레버리지론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금융 위기 당시 수준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전망에 대한 이런 부분들, 신용시장의 거품이 너무나 많다라는 기관 쪽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 투자자들은요, 날로 커지는 침체 우려와 또 경기를 덜 타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이에 대해서 바람직하다라고 CNBC의 이 짐 크레이머가 권고를 내놨다는 소식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세제 등 이렇게 종합생활용품 메이커 클로락스 그리고 코카콜라, 펩시콜라 이런 기업들을 좀 언급을 했는데요. 애플이 새해 초에 이 증시 동요 뿌리가 아니다라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의 부산물일 뿐이다라면서 또 강조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파월 의장에게 주식 투자로 돈 버는 것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라면서 꼭 이야기해주고 싶다라는 발언도 내놓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경기를 덜 타는 종목을 선택해라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월가 베테랑의 발언인데요. 미국 증시가 투병 중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강세와 약세를 논하는 것이 무의미다라고 진단을 내놓고 있고요. UBS 아트캐신 담당 이사 발언인데요. 지금 미국 증시가 약세장인지 강세장인지 물었더니 그냥 증시가 아프다라고 발언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3분의 2에서 4분의 3까지 해당하는 기간까지는 건강했는데 이제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면서 주의를 더욱더 기울여야 한다는 표현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금융시장 경제 전망이 훨씬 비관적이어서 자기 실현적인 예언이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라면서 이 JP모건이 진단을 내놨다는 소식입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제 올해 이렇게 투자자들이 성장률이나 실적, 정책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어려운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증시가 지금 허우적거리는 가운데 이 로젠버그 속 이코노미스트는요, 2019년 경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11월만 해도 강세장이 무너지고 있다라면서 사실 경기 침체가 불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좀 입장을 바꿔서 이런 올해에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는 소식이고요. 이렇게 투자자들이 연초 변동성을 보이는 증시에 겁을 먹어서는 안 되고 또 용감한 투자자들에게는 아시아, 특히 홍콩에 투자 기회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 시장에 이제는 주목해야 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중국이 무역 합의를 올해 중반께 이뤄낸다면 아시아 증시에서는 이제 주식에 투자하기 가장 좋은 것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월가 투자자 등의 상당수는 주요국 가운데 가장 먼저 경기 침체로 진입할 것 같은 지역으로 유로존을 꼽았다는 소식입니다. 캐나다계 BMO 캐피털 마켓츠가 이제 밝혔는데요. 지금 유로존, 그다음 이탈리아, 그중에서도요,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가 침체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브렉시트를 둘러싼 혼란을 겪고 있는 영국 경기가 사실 가장 우려됐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크게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의외의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우디 아람코 부사장 발언인데요. 오펙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의 감산을 단행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오펙이 상당히 지금 생산량이 줄었고요. 목표치인 3,200만 배럴에 지금 근접을 했고 1월에는 하루 10만 배럴 감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앞으로 1월 말까지 오펙이 100만 배럴 이상 감산할 가능성도 있다라면서 이와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우디 아람코가 미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들에 판매하는 원유 가격을 상향 조정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판매하는 이제 원유 같은 경우에 15센트를 올리고요. 아시아에서는 30센트, 그리고 지중해 지역에는 40센트 정도 각각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를 내놨다는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도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증시, 미국 증시에 대해서 하방 쪽이다 또는 상방 쪽으로 갈 것이다. 아니다. 이 모든 좀 혼란스러운 혼조세를 보이는 것 자체가 미국 증시가 지금 좀 투병 중인 것이다라는 각각의 좀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외신들에 대한 부분은 좀 참고만 하시고 일단 시장에 대해서 팩트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해외 마스토니가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S&P 500 3월물입니다. 미국의 12월 고용이 서프라이즈로 좀 발표가 된 가운데 연준의 금리 인상에 좀 힘을 실어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수는 현재 나스닥과 S&P 모두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2월물이고요. 오펙의 감산 지속 기대 속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오일에 대한 모습입니다. 자, 현재 48달러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요. 2% 넘는 3% 가깝게 올라가고 있는 오일에 대해서 두 번째 이슈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준비했고요. 첫 번째 이슈인 지수에 대해서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한 부분은 전일자, 일단 현선물 쪽에서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 속에서 2%, 3% 가까운 하락세였습니다. 현재는 반등하고 있는데요. 먼저 업앤다운 의견 들어보고 구체적인 설명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다운입니다. 올해 증시에 대해서 첫 시간인데 지수에 대해서 다운을 들어주셨어요. 네, 일단은 두 가지를 좀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셧다운 관련하고 금리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 셧다운 방금 뜬 뉴스인데 이제 민주당 패키지라고 좀 언급이 나와요. 여러분들 뉴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국경장벽 예산을 제외한 민주당 패키지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제외안이에요. 네. 제외안. 자, 국경장벽을 포함한 거는 공화당이 선호하는 거겠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원은 민주당이고 상원은 공화당인데 상원을 패스할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국경장벽을 제외한 부분이기 때문에 패키지를 법안을 통과를 하원에서 통과하더라도 상원에서 패스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는 걸 다 알 거예요. 지금 여권 자체가. 그러면은 제외를 하고 일단은 냈으니까 셧다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 자체가 일단 첫 번째 놓인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시황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 일단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지만은 최근 장세가 반등 구간에 이끌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어떤 강한 추세대를 뚫고 올라가는 국면은 아니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셧다운이 추가적으로 더 열려있는 가능성이 놓인 상황에서 강한 매수세가 오기보다는 여러분 오늘 상황에서 추세대를 지지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엄두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좋은 위치값에서 한번 매도를 보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겠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오늘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자, 오늘 6,440에 대한 그죠? 이 단가요. 6,430. 여기서 저항을 받는지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추세대에 대한 부딪히고 나서 이제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하방이 다시 한번 재차 뚫린다면은 추세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추세장이 나올 가능성. 그럼 오늘 단가 자체가 일단은 여기서 지지를 받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나서 일목균형표를 뚫었을 때 하방에 대한 추세를 한 번 더 기약하는 게 좀 더 이상적이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 장세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지만은 추세장이 아니에요. 그냥 박스권 랠리로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건 자체가 어디 부딪히는지 한번 테스팅 후에 그 다음부터 한번 보는 게 좀 더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시황은 매도예요. 시황은 매도기 때문에 6,430 라인이 부딪힌지 확인하고 월요일부터 60분봉에 대한 하방 이탈이 이루어졌을 시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염두를 하고 싶어요. 매수뷰는 아직 안 나옵니다. 이 이탈 관점 자체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시황이 서포터가 돼야지 이제 증시에 대해서도 어떤 일봉상 조정이겠죠. 예. 일봉상 조정 장세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그다음부터 열리는데 아직까지는 추세대가 완강하게 버티고 있어요. 이거 밀리고 나서 매수 봐도 된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최근 여러분들 60분봉 장세를 보면요 다 매도예요. 예. 추세는 매도예요. 추세는 매도. 예. 이제 스팬에 대한 이탈 관점이 온다면은 단순히 이제 끌어올림 이거밖에 여건이 안 되는 거고 지속적으로 하방에 대한 추세가 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시황적으로. 여기서 이제 금리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죠. 여러분들. 네. 오늘 파월 연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수가 기약하는 것 자체가 금리에 대한 어떻게 2019년도 가이던스를 좀 제공을 하냐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근데 한마디도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한마디도.
파월이 여태까지 이제 연설에 대한 행보를 보자면은 그런 언급 자체를 연설을 통해서 하는 거 굉장히 꺼려해요. 성향 자체가. 그러면 이번 연설에서도 이제 금리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요. 다수의 투자자들은 기대를 하는 거겠죠. 야, 금리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까? 근데 저는 안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FOMC 회의도 있는데 뭐하러 굳이 그럴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있고, 네. 달러 인덱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달러 인덱스를 보면요. 올 한 해 이제 작년이었죠. 2018년도는 여러분들 달러 강세에 대한 장인데 지금 나오는 얘기 자체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오히려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FOMC 회의를 통해서 언지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근에 이제 갭 발생이 좀 있기 때문에 메우고 다시 들어가는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 이건 좀 언급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파월 의장의 2019년도 첫 연설이죠. 첫 연설이 있지만은 큰 기대감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리 관련해서 발언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단순한 진짜 박스 랠리 그냥 엄청난 유동성을 펼치긴 하지만은 추세장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보고 있고 시황 자체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어떤 회의라든가 그 이후에 가이던스를 좀 제공하면은 그때부터 유로 매수 방향에 대한 포커스를 치는 게 좀 더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달러 인덱스 관련해서 유로라든가 골드 자체는 조금 스탑해 주시고 나스닥에 대한 완전히 오늘 극점 위치값을 좀 노리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6,430입니다. 예, 6,430.00. 예, 이 인근에서 매도 위치를 좀 고려할 수 있다. 이 부분 언급드리겠고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싶다. 오늘 하루 쉬시고 스팬 자체가 다시 제2탈 시 이런 추세장을 기약하는 게 좀 더 이상적이겠다. 왼쪽과 같은. 그렇기 때문에 6,430에 대한 추세 때 부딪히는지 테스팅 이후 스팬에 대한 이탈 관점 그 이후에 매도 추세를 기약하는 게 좀 더 이상적이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스닥은 6,430포인트가 좀 추세 전환점으로 보여지면서 아직은 매도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나스닥이 6,263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반등의 여력과 그리고 하지만 현재 전반적인 추세에는 매도적인 부분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준을 삼고 함께 좀 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수 관련돼서 외신 소식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을 지금 3분 정도 앞둔 시점입니다. 현재 시점에서의 기사를 살펴보면 각각 고용지표 부분들과 또 기술주의 상승으로 오늘 반등세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넷플릭스와 인텔주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넷플릭스와 인텔이 3.9%, 2.7% 이렇게 개장 전이지만 이제 급상승했다는 소식이 전달되고 있고 또 이제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발언을 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대해서 인터넷 섹터, 그러니까 인터넷 부문에서 최고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 최고의 보상주가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넷플릭스다라고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빵주 역시 이제 개장 전 좋은 소식을 나타내는 만큼 개장 후에도 오늘 상승하지 않을까 기대된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고요. 한편 이제 미중 무역 회담 소식이 오늘 시장에 좀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제 베이징에서 7일, 8일 양일 동안 이루어지고요. 물론 이제 차관급으로 격화됐고 또 민감한 사안들에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아직 넘어야 될 사안이 많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고 하지만 이제 캐터필러와 보잉사 역시 오늘 이제 좋은 이제 출발 보일 것 같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고용지표 부분이 언급이 돼 있고 또 연준 의장 이제 지금 연설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기대보다는 우려가 너무 크다, 두렵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많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개장 소식 나오는 대로 추가적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지수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있을 8월 의장의 연설과 그리고 각종 지표에 좀 초점을 맞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전일장 워낙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그 낙폭 과대된 종목들 위주로 다시 좀 회복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적인 기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또 선물 쪽에서 먼저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금요일장에 있어서는 이 저가 매수에 대해서 다들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또 개장에
모습은 또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고용지표가 호조로 나오고 있는 이 분위기 조성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뉴욕 증시 개장 소식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금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과 함께 본장 흐름 보실까요?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금 상승으로 출발한 상황입니다. 나스닥도 역시나 상승 출발했는데요. S&P 500과 나스닥은 1% 넘는 급등 출발한 상황이고 다우지수도 현재 200포인트 넘는 출발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자, 고용지표 호조가 역시나 이 분위기 조성을 한 상황이고요. 기술주가 워낙 또 많이 빠진 탓에 오늘장 반등을 이어가면서 나스닥이 기술주 반등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물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지수 선물 다시 한번 보시죠. 워낙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분위기 속에서 현재 상황을 좀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 보시면은요. 2,484.25포인트로 1.33%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실까요? 여전히 상승 흐름 유지가 되면서 6,252.25포인트로 1.29%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나스닥까지 현재 개장 소식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네, 일단 본장에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역시나 전일장 크게 빠졌었던 S&P 500과 나스닥 다우지수 모두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제 막 개장을 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아직은 알지는 못합니다만 모두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자, 마스터님의 이 반등의 여력은 말씀해 주셨고 하지만 대추세로서는 매도적인 추세가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지금 개장 소식 함께 보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차트 한번 네네.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비슷한 사례를 좀 보는 게 이상적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잠시만요. 네. 자, 이런 차트와 같은 흐름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네, 스팬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부딪히면서 상황 자체 매도값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이제 제가 아까 매도를 든 거는 앞으로 이제 매도에 대한 추가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든 건데 오늘 데일리적으로 한번 보실 분들은 아까 있었던 고가죠, 여러분들. 네, 6천, 잠시만요. 오늘 당일 고가입니다. 당일 고가 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6,286.25. 이거 자체 갱신되면요. 단기적으로 데일리 매수 관점을 한번 가질 수 있겠다. 이 관점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어떤 추세라든가 정황 자체가 전혀 없다는 그림은 깔고 가셔야 됩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장이에요. 사실 최근 있었던 전전일이죠. 전전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보통 이제 이런 이탈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상황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박스 랠리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한 거고 셧다운에 대해서 좀 지켜보자는 암묵적인 의미가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추세장 하면은 일목을 타고 내려오는 그 상황 전제가 깔려야 되는데 그거를 깔지 않았다는 전제 자체는 윗단까지 한 번 더 박스 랠리로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시사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오늘 고가 자리가 갱신된다면은 6,400 라인까지는 조금 수익권을 거둘 수 있는 매수 자리가 조금 포착은 되지만은 개인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조금 리스크를 좀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얘기 드렸던 6,430에 대한 추세 때 맞고 다시 한번 스팬이 내려오시 그때부터 재매도적 관점을 한 번 더 보시는 게 이상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 자체는 제가 언급을 드렸어요. 금리 관련해서 파월 얘기 자체가 12시에 있을 내용 자체가 금리 관련해서 언급 안 될 가능성이 제일 큰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장벽 예산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외한 그죠? 민주당 패키지가 하원을 통과했는데 상원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거 자체가 미리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장세 자체가 6,430에 대한 이탈이 이루어지지 않는 선 내에서는 매도 관점을 오히려 쭉 보시는 게 유리할 전망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이제 고가갱신에 대한 이탈이 이루어지더라도 6,400까지 단기적인 상승만 이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현재 장세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매수를 보실 분들은 단기적으로 오늘 고가가 갱신되면은 6,400 라인까지는 한번 볼 수 있겠다. 이것만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6,400에 대해서는 최근의 이 고점이잖아요. 최근 단기 고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뭐 반등일 뿐이지 추세적으로 전환이 돼서 상승 쪽으로 흘러갈 만한 그런 힘은 아니다라는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개장 소식을 만나보셨는데요. 외신 쪽에서는 개장 소식 어떠한 것이 또 추가가 됐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S&P 이슈 전달해드린 거와 비슷한데요. 추가적으로 나온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강한 이제 고용 지표와 기술주의 상승으로 인해서 오늘 역시 이제 반등 출발했다는 소식 말씀을 드리고, 또 마켓워치 기사를 추가적으로 좀 언급을 드리자면 이제 제목도 비슷합니다. 말씀드린 부분과 이제 비슷하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기관들과 전문가들의 발언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용 지표와 또 임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상치 상회로 좋게 나오면서 연준이 과연 올해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인지에 대한 전망이 좀 불투명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만약에 이렇게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는 것만 보고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한다면 이제 증시에는 좋지 못한 영향, 즉 약세장이 펼쳐질 것이다 라면서 우려를 내놓고 있고요. 또 한편 이제 이렇게 미국 증시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부정적일 수 있다. 즉 경제 지표가 아무리 좋게 나와도 증시에는 또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이에 대해서만 참고를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면서 경고의 좀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 연초가 되는 만큼 이제 연준이 과연 올해 어떤 식으로 로드맵을 펼쳐 나갈지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있고요. 또 연준 의장 발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연준에 대한 언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또 새해를 맞이해서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신세계 꾸며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개장 소식이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인데, 현재 실시간인 뉴욕 증시 라이브 화면을 지금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이 거래소의 라이브 모습을 저희가 또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개장과 함께 이 따끈따끈한 라이브 소식을 함께 또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신세계는 일단 뭐 파월 의장의 연설이라든지 일단 FOMC라든지 오펙 회의라든지 이런 라이브 방송에 대해서 함께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역시나 오늘은 또 함께 뉴욕 증시 거래소 라이브 모습 함께 보여드리면서 현장감을 조금 더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쉽게도 신세계 시간 안에 또 파월 의장 연설이 좀 함께 있지 못해서 그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기회가 되는 대로 최대한으로 저희가 함께 그런 이슈들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 개장 소식까지 함께 만나봤고요. 두 번째 이슈인 오일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40달러대 초반대까지 머무른 이후에 탄력을 받았고, 중반대 가격을 회복한 이후 후반대 가격대까지 지금 안착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초조하게 지금 팻말을 들어주셨는데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셋. 관망입니다. 자,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는데, 일단 오일에 대한 부분은요, 42달러대까지 기록한 이후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어요. 관망 들어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은 오늘 단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네, 포지션을 선정할 위치값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세 자체가 이제 완전히 전환돼 있다기보다는 일본 기준에서는 조정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일본 기준. 자, 감산이 있고 나서 이제 감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지속 기대라고 얘기가 나오지만은 얼마 못 갈 걸로 예상은 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장기 관점하고 이제 단기 관점을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유가 관련해서. 자, 유가에서 장기적으로 한번 매도값을 질 수 있는 위치는 52 인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52. 76에서부터 쭉 내려오던 저항 자체가 머무는 구간 자체는 52 인근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매도적 위치값을 질 수 있는 재차 한 번 더 그 위치값이고, 자, 오늘 단가 자체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매도를 지기 위해서는 어떤 강한 추세대의 이탈이 일어나야 돼요. 이거 보이시죠? 오늘 저항 라인입니다. 자, 만약에 오늘 고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도의 위치값을 좀 지고 싶다 이러면은 48에 대한 이탈 관점을 일단 이루어져야지 매도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최저점에서 올라온 지금 수치값 자체가 너무 단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건 자체가. 이건 단순 추격성 매매밖에는 불과한 거고, 데일리 관점으로 한번 보실 분들은, 자, 보시면은 파동 자체가, 엘리언트 파동 자체가 너무 깔끔하게 나왔죠. 그러면은 48에 대한 이탈 관점이 있을 시 매도는 한 차례 질 수 있다. 이렇게는 언급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다소 불안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지만은 요 근래 장세가 추세가 매수라는 점이에요. 그죠? 완전히 데일리적인 관점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 관점 자체는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면은 오늘 이제 고가가 한 번 나올 가능성이 이 인근대에서 좀 걸리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됐고, 매도 관점을 주실 분들은 48이 이탈된 이후에 그 다음부터 매도를 지시는 게 좀 더 안정성 있는 매매를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장기 관점에 대한 매도는요, 여러분들 언급을 드리겠지만은 53달러에서 매도를 한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감산에 대한 기대감은 시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유가가 당분간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얼마 전만 해도 54달러에서 추락한 거예요. 그러면은 53달러까지 다시 복구할 가능성이 크나, 여기서 재차 매도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장기 관점 자체는 좀 기다리시다가 53 인근에서 매도를 지시는 걸 추천드리겠고, 당분간은 53이 이끌기 전까지는 이 기준선 위치값이라든가 스팬 위치값으로 매수를 보는 게 오히려 좀 더 정상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신세계를 하시는 분들한테 좀 언급드리면은, 자, 요새 장 추세를 좀 보도록 할게요. 단순하게 추세 때만 좀 긋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낮 시간대부터 이제 매도에 대한 강한 지지가 열리면서부터, 그죠? 매수에 대한 뷰가 펼쳐지기 시작을 해요. 낮 시간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매도 추세에 대한 이탈 관점이 나온다면은, 그죠? 매수를 보는 거예요. 매수를 보는 거. 그러니까 저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저녁 시간대에 보통 많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웨이팅을 하시고요. 웨이팅을 하시고, 자, 다음날 이제 매도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매도에 대한 이탈 관점이 성립될 시, 헤드앤숄더가 적용될 시, 그때부터 매수 관점을 다시 한번 보는 게 좀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 53까지. 당분간은 이렇게 좀 모멘텀을 이끌어가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도. 매도 추세에 대한 헤드앤숄더가 적용되고 이탈 관점이 나온다면은 그때부터 매수 관점을 치는 거죠. 요 근래 장세가 다 이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오를 때 한 번에 올라요. 오를 때. 그러면은 지금 단가 자체가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국면에서 어떤 포지션을 선정하기보다는 월요일부터 매도 추세가 나오고 그게 헤드앤숄더가 적용될 시 그때 재차 매수 지는 게 오히려 좀 더 정상적인 매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0분 봉으로 보면은 53까지는 도달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 상황에서 추세 자체가 일목균형표를 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 근데 단가 자체가 오늘 자체는 매우 많이 오른 상태다. 그러면 포지션을 선정하기 굉장히 힘들다. 이 부분이 캐치가 되는데, 월요일날 매도 추세에 대한 헤드앤숄더가 적용될 시 그때부터 매수 관점을 재차 보시는 게 오히려 좀 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매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단기 반등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들어가면 좀 추격 매수에 대해서 매수 포지션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8달러가 이탈 시 오히려 이때 짧은 매도로 들어가서 수익을 내셔라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이죠. APA 쪽에서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450만 배럴의 감소 소식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새벽 1시입니다. 이제 넘어가는 새벽 1시에는 EI 쪽에서 주간 원유 재고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예상치는요,
38만 배럴의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고 지난주에는 40만 배럴 정도의 감소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먼저는 APA 쪽에서 450만 배럴 정도의 재고 감소가 이어졌고 예상치도 역시나 308만 배럴 정도의 재고 감소 예상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신 쪽에 오일 관련된 외신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오일 소식 관련된 CNBC 기사입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이 무역 회담을 이제 열릴 것이다라는 이 부분이 오늘 또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일 시장에도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중 무역 회담과 또 한편 이제 공급량이 줄어들고 강한 경제 지표가 이제 나오면서 이 부분이 오일 가격 상승을 역시 함께 지지해주고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펙이 물론 아직까지 감산을 시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점점 좀 줄여나가고 있는 것이 수치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또 오늘 고용 지표 또 강하게 나오면서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지지세 함께 이제 힘을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원유 재고 부분도 당연히 이제 오일 가격에 영향을 주고는 있는데요. 이제 가장 시장이 주목하는 부분은 1월 달에 과연 오펙이 시행을 시작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오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타르에 이어서 이라크도 이제 오펙을 탈퇴할지도 모른다라는 지금 위협적인 발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펙 내부에 좀 지금 이런 혼란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소식도 부가적으로 들려오고 있고요. 또 한편 섹소뱅크라는 곳에서는요. 시장은 지금 오일의 지금 산유가 좀 줄어들고 있고 또 오펙의 감산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는 이런 사실과 기대 속에서 안도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여전히 크나큰 오일 시장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언급을 했다는 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삭소뱅크 쪽에서는 오일 시장이 오펙 감산 지속 기대에도 좀 안도를 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을 도와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두 번째 이슈까지 했고 문자 질문으로 오일 관련된 질문 들어왔어요. 끝자리 2807님의 질문이고요. 크루드 오일을 45.46달러에 매도로 물려 있습니다.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45.46달러에 매도로 물려있기 때문에 지금 계약수는 아직 좀 적어주시지 않으셨고 현재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손실폭이 좀 꽤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이제 4% 가까이 현재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서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구제 못 받아요. 터세요. 네, 손절 처리하시고요. 손절 처리 오늘 하시고요. 단가 자체가 너무 좋지 못해요. 어떤 관점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만약에 이제 손절을 벗어날 수 있는 범위대 자체가 지금 45.46이죠. 네. 45.46의 위치값이 굉장히 좋지 않은 위치값이에요.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지금 밀목균형 표상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가운데 저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자꾸 버티시고 이제 본절에 대한 부분을 기약하시는 것 자체는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게 52, 53까지는 좀 도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리는 여건 내에서 이걸 자꾸 버티기보다는 다 여기서 손절 처리를 하고 다음 위치값에서 한 번 더 매도로 보시는 게 좀 더 이상적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포지션 자체는요, 일목균형 표상 추세 위치값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매도를 버틸 만한 그런 단가는 절대 아니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이게 한번 자칫 물려버리면은 이제 52, 53까지 도달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게 손해가 너무 막대해요. 차라리 여기서 손절 처리를 하고 좀 더 이제 장을 쉬었다가 52, 53단가에서 재차 매도를 보는 게 좀 더 이상적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꽤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바로 또 손절 처리하라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좀 아쉽지만 좀 손절 처리를 하시고 더욱더 위험과 그리고 리스크가 더 커지기 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관리를 하셔라라는 말씀이시니까요. 자, 손절 처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희가 또 오늘 신세계 금요일장 정말 빠르게 좀 움직였습니다. 좀 아쉽게도 이제 저희 신세계 이후 시간에도 빅 이벤트가 많아서 그 부분까지도 잘 챙겨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해양마스터님 올해 첫 방송이셨습니다. 어떠셨을까요? 네, 뭐 유튜브로 항상 채팅으로 여러분들하고 즐겁게 소통하고 있는데 저도 재밌어요. 근데 제가 오늘 조금 몸살이 걸려가지고 좀 상태가 안 좋은데 주말 동안 좀 회복한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또 신세계를 통해서 좋은 시황이라든가 좋은 차트 설명으로 여러분께 재밌게 올 한 해도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박나경 캐스터 마지막 소식까지 함께합니다. 네, 지금 이제 로이터와 마켓워치 속보를 좀 둘러보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증시의 가장 큰 또 방해 요인이다라는 또 비난도 함께 내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셧다운이 지금 13일째입니다. 계속해서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증시와 또 전 세계 증시에 이제 셧다운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브렉시트도 지금 EU 측에서 이제 재협상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한 만큼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조용히 소리 없이 장기화되면서 나중에 더 큰 또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외신 쪽의 분석까지 마지막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금요일장 신세계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화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